여러분 혹시 절약 형제가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약 형제가설은 임산부인 엄마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태아는 뇌, 심장 등 필수 장기에 영양분을 사용하고 췌장 등의 장기 발달에는 영양분을 적게 사용해서 성년이 되면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입니다. 이 절약 형제 가설이 적용되는 사람들, 바로 전쟁 시기 혹은 그 후에 태어난 분들인데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3년. 1950년대생 분들은 전쟁의 흔적으로 만성 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헬스데이터 A+,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월 26일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의 22년 전체 마약 사범은 총 18,395명으로 2017년 14,123명 대비 30.2% 증가하였고, 특히 10대에서 20대 마약 사범 비율은 17년 15.8%에서 22년 34.2%로 급증하였습니다. 국내 한 마약 치료 전문의의 인터뷰를 인용하면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하는 것은 220볼트짜리 노트북에 1000볼트 전류가 지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압 전류가 정상 회로를 망가뜨리듯 마약은 뇌 손상을 부르는데 이는 어릴수록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선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고 적힌 마약을 넣은 음료가 무료 시음 행사를 가장해 미성년자들에게 전해졌고, 음료를 마신 학생 중 일부는 환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약 판매상들은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접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접근이 쉬운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 3,506건, 2021년 6,165건, 2022년 8,445건으로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은 지난 4월부터 의약품, 마약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등을 포함해 의약품과 마약류를 구매하다 적발되면 소비자 또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 엑시트,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입니다.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건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행할 질환을 예보해드리는 방송 헬스데이터 A+. 이달의 건강 이슈 첫 번째는 50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팔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어깨가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50견이라 불리는 어깨 통증. 전문의 선생님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50견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 혹은 관절 주머니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것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수축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통증과 함께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그러한 질환을 말합니다. 선생님,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6월 50견 진료 환자 수, 정말 50대 되니까 남녀 모두 환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등도 이 시기에 발병이 서서히 늘어나고, 특별히 여성에서는 폐경기에 이르러 호르몬의 변화가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아마 중년 나이에 50견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연령대에서라도 50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0대가 아니라고 해서 꼭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깨 통증이 50견인지 다른 질환인지 구별할 방법은 없을까요? 50견과 함께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회전근개 질환이 있습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어깨 관절의 운동성과 안정성에 기여하는 근육들인데요. 50견은 어깨의 여러 운동 방향에 대해서 제한이 생기지만 회전근개 질환은 특정한 방향에서만 제한이 생기고, 하지만 두 질환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혹은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 진료 시에는 자세한 신체 진찰은 물론 초음파나 MRI 검사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십견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오십견은 관절낭이 굳어버리는 질환이므로 이에 차간에 수압 팽창술이라고 해서 관절 안에 많은 용량의 주사제를 주입하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 도수 조작술이라고 하여 어깨 부위에 마취를 한 다음에 관절낭을 뜯는다는 느낌으로 풀어주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오십견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십견으로 인한 통증은 매우 심하고 야간에 심해지는 통증으로 불면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낫는다고 하더라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도 시간이 걸리며 20% 이상의 환자에서는 시간이 가더라도 완전히 낫지 않고 장애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상시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어깨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해야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행할 질환을 예보해드리는 방송 헬스데이터 A+. 이달의 건강 이슈 두 번째는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이란 망막의 중심부,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지름이 약 3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황반의 상위 매체와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황반이 변성되면 직선이나 사물이 휘어 보이고 심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황반 변성 진료 환자 수가 2017년 약 70만 1000명에서 2021년 99만 9천 명으로 무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황반 변성이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쪽 눈을 가리고 30cm 정도 떨어져서 이 격자 무늬의 검은 점을 볼 때 선들이 휘어 보이거나 끊어져 보이고 가운데 검은 점이 퍼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빨리 안과를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황반 변성의 주 원인은 50대 이후 노화이지만 고혈압과 비만, 가족력, 흡연 습관 등도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도 황반 변성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하니까요.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헬스데이터 A+, 전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채널 A